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역대급 가격 상승폭과 그리고 거래량 증가, 또 최근에는 실종된 신축 공급 때문에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만 해도 수요 분산과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대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부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을 해보고 또 우리의 투자 포지션에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책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인데요. 9월 20일 입법 예고가 됐어요. 내용을 한번 보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청약 시, 이거 중요합니다. 세제상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고요. 청약 시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비아파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단독, 이 모든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 공시가격 5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 경우에 청약 시에 무주택으로 간주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는 건 아니고 취득세나 양도세 산정 시에 무주택 인정하는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인정을 했을 때의 장점은 일단 이 가격 범주 안에 그리고 면적 범주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 상품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짓고 있는 다세대 빌라들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예정지 안에서 2억대, 3억대 공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심한 경우는 1억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공시가 5억 이하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웬만한 빌라, 다세대, 비아파트 상품들 전부 다 한 채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서울에 있는 상급지에다가 재개발이나 재개발 예정지 갭 투자를 한 채 해둔 상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청약이 쏟아질 만한 지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 청약 쏟아질 만한 지역들 중에서 서울 안에 있는 청약 상품들은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제외하고는 분상제가 모두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청약 그 가격대들을 보면 절대 만만한 가격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노려야 되냐면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어딨냐면 3기 신도시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3기 신도시의 우선 공급 대상이 되려면 당해 지역 최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무주택 인정을 받고서도요. 그러면 어디 지역으로 일단은 전입신고를 해야 되냐면 이 청약이 쏟아질 만한 인천시, 고양시, 남양주, 하남시, 이런 3기 신도시 예정지에다가 최소 2년 정도 전입신고를 해두면서 그리고 나서 서울 상급지에다가 소액 갭 투자로 재개발 예정지 상품 잡아놓는 포지션 정부에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따라서 가목, 나목, 다목 이 세 가지가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소형 저가주택을 대상으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공시가 1억 미만일 경우에만 청약상에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전용 60 이하의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 전용 85 이하의 공시가 5억 이하의 수도권 다세대 연립, 그리고 85 이하의 수도권 5억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비아파트 상품들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모두 다 청약상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해주겠다. 오피스텔 왜 빠졌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오피스텔은 원래 보유를 하더라도 청약상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하셔서 유리한 포지션 빠르게 선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입법 예고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뭐냐면 모아타운이거든요.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바로 모아타운이고 서울시의 브랜드 이름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단계 종상향을 약속을 했었던 사업이 바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에요. 일반적으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보통은 모아타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일반 주거지역만 종상향 해주는 게 아니라 전용 주거지역에 대해서까지도 전용 주거지역도 한 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방 도계위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는 전용 또는 일반 주거지역 모두 다 2단계 이상의 상향까지 가능해진다. 자, 그러면 이런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재 1종이나 2종 전용 주거지역이었던 진짜 순수하게 단독 위주로 구성된 전용 주거지역 서울에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2단계 건너뛰어버리면 일반 주거지역, 심한 경우는 2종, 3종 주거지역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기대가 되냐면 원래 전용 주거지역은 아예 공동주택이 불허 용도인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도 불허 용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공동주택 허가 용도로 바뀐다는 얘기고 또 심지어 1종을 건너뛰어서 2종까지도 종상향이 된다는 얘기는 다세대 연립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빈소법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만 개정이 되더라도 이만큼의 신규 아파트 부지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전 용도 지역이 1종 전용인 경우 2종 전용으로, 2종 전용인 경우는 1종 일반으로, 그리고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인 경우는 준주거까지도 종상향이 가능하게끔 시행령 개정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단계 이상까지도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용도 지역 하나만 가지고 여기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황하고 안 맞아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제가 정말 여러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울시에서는 용도 지역 가지고 아파트 짓니 못 짓니 할 이유가 없다. 1종 일반 주거지역도 얼마든지 3종까지도 올릴 수가 있고요. 1종 전용, 2종 전용까지도 아파트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2배, 3배 늘어날 여지가 커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일단은 강남권 용산권이겠죠. 강남 용산 중에서 어느 정도 노후도 차면서 주민의 개발 의사가 강력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 눈여겨보시면 이제 충분히 큰 효과를 노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결과 총 37개 구역이 신청이 들어왔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태까지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본인의 치적으로 굉장히 밀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2026년 초까지 3월달까지거든요. 지금이 2024년 9월달이니까 한 1년 반 정도밖에는 지금 남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무려 100여 군데까지 벌려놨는데 이 중에서 완성 단계로 다가가는 구역 수가 정말 극소량이에요. 조합 설립 인가받은 구역이 불과 한 6, 7군데밖에는 안 되고 거의 한 30개에서 40개 구역은 아직도 관리 계획이 미수립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역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전문성이 없고 이 모아주택이라는 사업 자체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딜레이 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관에서 나와서 도와줄 테니까 신청해라. 신청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 동의율을 30에서 50% 정도 확보해서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이런 식의 관리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도와줄 거냐? 공공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사업 면적 확대 가능하다. 또 두 번째,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주겠다. 이거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용적률 체계상으로 봤을 때 상한 용적률이라고 있어요. 상한 용적률이 3종 일반 주거지역 서울시 조례상에 250%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 상한으로 300%까지를 찾아 먹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50%를 기부채납, 임대주택 기부채납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부채납을 30%로 완화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50%보다는 거의 20%가량 덜 지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20%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반 분양분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성 늘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사업비 저리융자 지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업비 저리융자가 왜 중요하냐면 초기 사업비에서 시공사 선정 가는 그 단계까지도 융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모아타운처럼 1군 시공사가 잘 안 붙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저리의 융자를 끌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1군 시공사가 본인의 신용 공여를 통해서 서울보증에서 보증상품 가입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저리를 끌어와야 되는데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저리융자가 많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의 보증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사업성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서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임기 종료되기 전까지 적어도 한 20, 30%가량은 완성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정부와 서울시에 지금 하고 있는 형태들이 재개발과 모아타운을 모두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주권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 입주권을 확대하냐면 사전 청약 같은 효과를 노리려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파트로 오로지 아파트 매매로만 수요가 다 몰리다 보니까 이 아파트로 쏠리는 매매 수요를 이런 비아파트 시장으로 약간 분산을 시켜주면서 비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빠르게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진행할 수가 있으면 이걸 사람들은 이제 입주권이라고 여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입주권을 확대하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쏠리는 수요를 좀 분산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을 좀 완화시켜보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노선을 잘 정했다고 보고요. 여기다가 약간 아쉬운 거는 세제적인 혜택. 이 세제적인 혜택이 부여가 돼야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수 배제라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수 배제 혜택을 빠르게 좀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종상향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가 될 만한 지역들 계속 늘려주고
있는 상태니까 미리 예정지 선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는 동시에 특공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생애 최초 이거 깨기 싫어가지고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부터는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올 12월 달부터 시행 예정이니까. 그러면 가장 하면 안 되는 형태가 뭐냐면 덮어놓고 뭘 기다리면 안 되냐? 청약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청약 당첨 한 채 가지고 부자 되는 시기는 없습니다. 이제는 3기 신도시 분양 가격도 이미 주변 시적 시세 그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버리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원가 부분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가가치를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입주권을 줌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주택수 배제라는 효과를 열어줬으니까 재개발과 청약 두 개 동시에 가능성을 쥐고서 내 집 마련과 투자 운용을 같이 하는 이런 전략이 가장 훌륭한 포지션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뭘 사야 되느냐, 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판단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강의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 전화 꼭 해주시고 지금같이 규제 완화를 대폭 열어주는 시기에 좋은 투자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